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서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부서별 일반 현황, 공단 목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신규 3건, 계속사업 10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공단의 조직은 2부 10팀이며 직원 현황은 정수 298명, 현원 285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51명으로 총 33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정책 방향은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 행복에 기여한 미션과 소통과 신뢰로 열린 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창의와 혁신의 지속성장,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업,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시민과 직원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경영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ESG 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자체 내 혁신 전단 협의체를 운영하여 혁신 과제 발굴과 혁신 물품 구매 목표 1%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시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ESG 경영 혁신 경진대회 실시, 시민 혁신 제안 공모전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시범 구매 사업으로 1,180만 원의 LED 조명 90개를 조달청 예산 지원으로 구민체육센터에 구매하였습니다. 2023년 보고일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6,500만 원의 우회전 지침이 혁신 제품을 시범 구매 사업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나라라 거북이 수영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및 실버 수영 강습반 고객을 대상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서로 간의 기량을 겨루고 기량 향상을 통한 성취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반 11명, 실버반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표준안전작업 지침 SOP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설비별, 작업 공정별 표준작업 지침을 마련하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을 통해 산업재해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새해 수입 목표는 86억 7천만 원이고 94억 8천만 원을 달성하여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통제 가능 대행사업비 72억 1,800만 원 중 3억 9,300만 원을 절감하여 5.4%를 절감하였습니다. 24년도 추진계획으로 새해 수입 목표는 93억 36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기준 21.5% 상향하였으며 대행사업비 절감 목표를 통제 가능 예산과 자산 예산의 10%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새해 수입 및 집행사항을 월별 연중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산 절감 금액은 4억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패 방지,
인권경영 시스템을 재인증 획득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갱신심사 및 인권경영 시스템 사후심사를 통해 부패방지 경영 및 인권경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10월에 걸쳐 인권경영,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경신하였으며 2023년 재인증을 위하여 각종 매뉴얼 등을 현행화하여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전 예방 감사 활동 및 내부 통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3년 자체 감사 활동으로 특정감사 4회, 복무감사 6회로 10회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5건이 지적되었으며 시정, 주의, 환소, 통보, 징계 등 3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적 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안성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도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므로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제한 공고 실시 후 사건이 접수되어 심의한 결과 2,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다 조기에 공고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테니스 및 소프트 테니스 강습, 생존 수영, G스포츠 및 수영 선수 육성반 신규 운영, 수영 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습을 13개 방안으로 확대 운영하여 이용률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배드민턴 강습을 신규로 모집하여 보고일 현재 새벽반 6명, 오전반 8명, 오후반 사회적 약자 학교 밖 아이들 11명이 신규 모집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생존 수영을 신관 전체 대관으로 변경하여 수영 강습 또한 2개반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한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문제점으로 경기도 광역이동센터 지원 서비스에 관한 표준 지침에 교통약자의 단독 탑승 조건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 교통약자 운영 지침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동의서 작성 제출로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된 교통약자에 한해서 단독 탑승을 허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 지침 개정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운영 계획입니다. 기업 및 유관기관의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를 실시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관리하여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실적으로 28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거량은 217톤으로 9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33개소 업체를 목표로 관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 계획입니다.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증대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실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9.3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0.5점 상승하였습니다. 24년에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공단 서비스 헌장 이행 점검을 연이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안전경영 시스템 확립 계획입니다. 사업장 안전경영 시스템 확립을 통한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무재해 운동을 전 사업장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 의식을 강화하고 정기, 수시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을 통하여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성시민 우선예약제 시범 운영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에게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성시민 우선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용인시, 안양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지인 명의 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온라인 1회 등록으로 시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타시의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테니스 구장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테니스 협회로부터 동호인 명단을 제출받고 개인의 경우에는 공단으로 개별 등록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단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부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6페이지 보면 재무 건전성 강화 있는데요. 23년의 경우 목표액보다 달성률이 109.3%로 초과 달성을 하신 걸로 나오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어쨌든 23년도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도 늘고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24년도에 또 그 전년 대비 21.9% 증가하는 수입 목표액을 세우신 걸로 보여요. 이거 21.9%면 적은 액수는 아니고 어쨌든 23년 달성액보다 많지는 않은 거지만 올해는 어떻게 이 수입액을 달성하는 기본 방향이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원래 작년 수입보다 올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9월, 10월 달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까지 이제 수입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은 못해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올해는 재활용품 단가, 작년에는 재활용품 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윤달이 껴가지고 추모공원에 그 잔디장 이용률이 높아져서 이렇게 예상 외로 어떤 수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4억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93억으로 이제 낮춘 이유가 그쪽이 이제 추모공원 쪽에서 한 2억 정도 감소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 가격도 한 20% 정도 지금 낮아졌습니다. 현재 반토막 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체육시설에서 좀
이쪽을 보강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2022년도에 2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는데 23년도에는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이용객으로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 구장 강습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배드민턴 쪽에서 한 4, 5천만 원 수익이 이제 강습을 하면서 늘어날 것 같고 수영장도 강습반을 늘려서 올해보다 한 인력 정도 증가를 시켜서 재활용품 쪽하고 추모공원 쪽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이제 이쪽에서 만회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인구가 30만 3천 30에서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냐 올해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성 실내 수영장에 거의 포화 수영 강습이 굉장히 줄도 길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그 더- 시간대별로 네. 이제 밀리는 시간대만 포화되고요. 아, 이제 좀 여유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재활용품 가격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잘 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13페이지에 그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예. 기업하고 유관 기관 28개소 참여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공기업 주로 뭐 이런 쪽에서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마트 또는 회사, 네. 뭐 공기업 쪽은 뭐 별로 없고요. 큰 회사들 아, 있습니다. 예. 큰 회사들이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약 1천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수거량 얼마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이제 주로 파지가 많습니다. 파지. 아, 그런데 네. 파지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쌌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상을 한 1,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네네. 물량을 많이 들어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그래가지고 지급을 우리가 해도 딴 데 그 고물상에 주는 것보다 좀 낮은 금액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아. 조금 더. 그런데도 원래 그 파지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그게 그 그분들이.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 포인트 지급 액수가 달라지는 달라져요. 거네요. 아, 예. 그 안성시청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 시청은 어떻게 돼 있죠?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입니다. 시청도 저희가 재활용 포인트를 수거하는데요. 공기업은 포인트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공기업은 포인트 지급이 안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올해 34개소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좀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안성시 의회가 같이 도시공사 설립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뭐 중간 보고하고 뭐 이렇게 벌써 회의도 몇 차례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게 두 개의 공사는 있을 수가 없는 행안부 지침이 그래서 어쨌든 전환의 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 전환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전에 이게 도시공사 그 설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그 여론조사 비슷하게 한 거 있지 않았나요? 저 지난번에 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직무 분석까지 다 직무 관련해서 다 했습니다. 그때 그 의견들이 시설관리공단 입장은 그럼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서 직원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다 논의들이 다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 공단에서 이제 공사로 전환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계속 승계하는 걸로 이어지는 걸로 다 이해가 됐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처우 문제 이런 것도 거의 변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또
뭐 다른 데 경우를 이렇게 보더라도 뭐 공사하고 공사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 그 지금 위탁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따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공사로 인한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갖고는 있습니다. 아, 직원분들 어쨌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예, 뭐 다들 인정하고 수긍하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일부 이제 왜곡된 그 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있긴 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공사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그 고스란히 도시공사 체제 안에 별도로 포함이 되는 형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고 예. 처우도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 처음에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 되면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자체의 그 의중이잖아요. 그것을 근데 그 고용 승계하는 걸로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그 용역 보고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도시공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어쨌든 공사지만 그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고 시장성 그러니까 이윤을 좀 더 남겨서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을 하자는 의미가 커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일도 그 안에서 좀 더 경제성을 더 높고 효율성이 높여지는 그런 전문성이 강화되는 측면의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기존의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전혀 축소가 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또 협조도 있으면 앞으로 설립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지지하실 최승혁 의원님. 네, 지승혁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가 있잖아요, 시에는. 예, 예, 그리고 운영을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진단서나 이런 거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시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네. 제출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 작년, 올해 2년 동안 이용을 못 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진단서를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들으셨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하려고 다시 했는데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단서를 가져왔더니 이거는 안성 내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교통정책과에서 한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 우리 네, 고경화 팀장 김부겸입니다. 저희가 그 등록 고객 위주로다가 운영을 하는데요. 등록 고객 조건이 보행상 중증 장애인이 되고 보행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떼는 그 증명서를 떼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끊어오셔야 되는데 그 진단 내용이 또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꼭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 안 되는 거고 작년까지 이제 그 광역 지침 바뀌면서 이제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소견서도 됐고 하면서 바뀌면서 진단서로만 이제 종합병원급 이상 진단서로만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 말까지 해서 재갱신에 들어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안 되는 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경기도에서 지침이 바뀌던
바뀔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진단서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과다 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지금 진단서를 받으셨는데 이걸 제출했더니 무작정 그냥 안 된다고 하셨대요. 이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준 거죠. 저희가 이유를. 그 이제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상담을 해봐야겠지만은 저희가 항상 안내드리는 저기 방법은 그 진단서 내용을 띄우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병급 이상이라는 걸로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진단 내용에 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장애 뭐 중증 장애 같은 경우 그거 포함이 안 돼도 상관없겠지만요. 그게 없으면은 일단 기본 등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완화시켜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거에 맞춰서 진단서를 준비하든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하든 할 텐데 그런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무작정 안 된다 이러면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겠죠. 네,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전환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공사 직원이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냐는 사실 직원으로서 차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고용 승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지자체든 말이 항상 나오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구미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좀 해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간 보고의 중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으로 시설관리공단이랑 지금 용역사랑 좀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인가요? 예,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 고용 승계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더 좀 얘기를 하셔서 우리 도시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 고용 승계가 전원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올 한 해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 잘하시고 또 완성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